저는 처음부터 사입을 정말 잘했어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저는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자금을 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브랜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앵코놈이라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월 매출 0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브랜드 유통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인기 브랜드 하나 정해가지고 그 브랜드의 공홈에 있는 모든 상품을 무작정 대량으로 올려라, 할인율이 높은 브랜드 상품을 쿠팡에 올려라 같은 사업 지속성을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실효성 없는 얘기는 제발 듣지도 마세요. 쿠팡도 매출을 바로 일으키기에는 정말 좋은 플랫폼은 맞아요. 근데 제발 쿠팡에 목매지 마세요. 솔직히 브랜드가 있고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니까 광고 없이도 쿠팡에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쿠팡이 롤링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매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다른 플랫폼 한번 가보세요. 똑같이 매출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소싱 기술이랑 브랜드 유통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쿠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소싱하고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고 와서 상품을 등록할지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를 그냥 싸다고 쿠팡에다 갖다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요즘 영상들 보면 다 잘 된다, 무조건 된다, 매출 나온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서 브랜드 유통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션 브랜드 공부를 먼저 시작하세요. 참고서가 될 만한 것을 말씀드리면 무신사, 크림, ABC마트, 폴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글로벌 브랜드랑 K 브랜드는 구분할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K 브랜드는 대부분 본사에서 재고 컨트롤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할인도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브랜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다지 메리트는 없습니다. K 브랜드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몇몇 브랜드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박스, 락피쉬 웨더웨어 같은 라이센스만 가지고 브랜드를 런칭한 패션 브랜드들 말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브랜드는 라이센스 브랜드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인기도 많고 온라인 소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판매하기 좋은 브랜드는 맞아요. 근데 지금 확인되는 온라인 최저가 할인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신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금방 레드오션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정 플랫폼에서 인기 있다고 리뷰 많고 거래가 많은 이유로 쿠팡에서 잘 팔릴 것이다 하는 되도 안 되는 감으로만 하는 소싱법은 누가 알려주나요? 시장 조사를 직접 하세요. 당장 이 브랜드 예시 하나 갖고 들어가 볼게요. 슬로우 애시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는 무신사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쿠팡에선 판매가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28일간 조회수가 1000도 못 넘어요. 당장 유명한 다른 브랜드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무신사에선 인기가 많은데 쿠팡, 네이버에서는 판매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브랜드마다도 각각 팔리는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뭐가 유명해요? 어묵이 유명하죠. 부산 어묵을 갖고 일본 돈키호테에서 가서 파는 격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타겟 자체가 달라요. 무신사는 10대, 30대 초반이 많이 이용하는가 하면 같은 10대, 30대라도 무신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쿠팡에서 브랜드 제품을 많이 소비해줘요.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이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브랜드를 소개해줍니다. 반면 쿠팡은 종합몰이잖아요. 카테고리도 완전 넓고 쿠팡에서는 절대 안 팔립니다. 우리 무신사 상품 아래쪽에 들어가 보면 그 브랜드가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K 브랜드 외에 무신사 내에서만 인기 있는 K 브랜드는 무조건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공부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실제 그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인지, 그런 브랜드라면 거래처 영업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니면 최저가를 통한 소싱이 가능한 부분인지 두 가지 동시에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경쟁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도 반드시 있죠. 여러분들이 사입 가능한 금액으로 소싱을 했을 때 과연 경쟁 가능한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온라인 밴더에서 할인폭이 높은 브랜드가 많아 소싱이 쉬운 편입니다. 또 병행 수입 형태로 물건을 가져오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나마 최저가 소싱이 수월한 편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나이키, 아디다스는 병행 수입으로 들고 오는 것보다는 요즘은 국내 할인율이 워낙 좋아서 소싱하기도 엄청 쉬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인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소싱이 쉬워질수록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13만원짜리 제품이 9만원까지 풀렸다가 또 하루아침에 7, 8만원에 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현 시점 가격 유동성이 심한 브랜드이므로 소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록스도 직접 백화점 거래처를 따는 것보다는 현재 동인커머스라는 온라인 밴더사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두 번째, 구분한 브랜드에서 한 번 더 구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 유통을 시작할 때는 온라인 소싱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가 이하, 즉 할인율이 있는 가격으로 소싱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랜드 제품의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브랜드 제품은 무한으로 제품을 발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투명한 사업입니다. 여러 제품에 대해 반복되는 품절과 재발매를 통해서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뒤에 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글로벌 브랜드 외 K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백화점 거래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K 브랜드들이 벤더가 아닌 본사에서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되는 제품이 그다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할인 제공을 받기 어려운 브랜드는 거래처 영업을 해야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처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경우 무신사에서 주기적인 할인을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아울렛 카테고리에서 플래시 세일을 자주 열기도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이 두 브랜드 모두 아울렛을 통한 소싱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아울렛에 갈 필요는 없어요. 나이키 아울렛 직영점인 유나이티드에서 자주 프로모션을 하기도 합니다.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간 아울렛 할인가에 추가적으로 할인을 많게는 30%까지도 해줍니다. 나이키 아울렛 직영점의 경우는 대부분 구매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매 수량 마지노선이 10개가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입이 필요하실 때는 알바를 쓰시거나 지인분들이랑 함께 가시는 게 좋아요. 아디다스는 최근에도 제가 대량으로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구매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구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요.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크림이나 무신사, 쿠팡, 네이버,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시장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가장 먼저 크림으로 판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유통사업을 위탁 형태로만 운영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윗단계로 올라가시려면 반드시 사입을 병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입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사입을 정말 잘했어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저는 크림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자금을 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한 번이라도 크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크림에서 인기가 많고 거래가 잘 되는 제품은 사입을 하더라도 재고 때문에 물려 죽을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인기가 좋고 거래가 활발한 제품은 우량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입을 하는 편입니다. 크림에서 거래가 활발한 제품은 마치 현대차 주식 같다고 말이죠. 급등은 없어도 매수, 매도창은 항상 열려있죠. 제가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또는 시즌이 끝나갈 무렵을 대비해서 재고 조절이 필요할 때도 이 크림을 통해 재고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적은 이익이라도 크림에서 한 번만 판매를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제 이야기가 분명히 공감이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사입이 쉬워질 겁니다. 네 번째, 어디서 먼저 판매를 하면 좋을지 추천드리자면 크림을 끝낸 뒤 그 다음으로는 아마 네이버, 쿠팡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네이버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네이버는 쿠팡에 비해 난이도가 한 10배 정도로 높습니다. 네이버를 잘하면 다른 플랫폼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네이버를 하시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쿠팡은 그냥 물건만 있으면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굳이 쿠팡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쿠팡을 먼저 시작하라고 권장드리고 싶네요. 쿠팡에서도 로켓크로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팡하면 로켓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현재 쿠팡 로켓은 소비자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쿠팡 로켓크로스는 우리가 로켓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켜 놓기만 하면 쿠팡에서 알아서 기본적인 CS나 판매를 다 해주기 때문에 브랜드 유통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또는 1인 사업자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로켓크로스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다면 무조건 로켓크로스를 먼저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쿠팡에서 브랜드 정품 판매하려면 정품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쿠팡 소명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고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쿠팡의 전체 상품을 현재 로켓크로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내 사업을 부업에서 전업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로켓크로스가 필수적입니다. 업그레이드 작업은 회사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대표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본인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쿠팡의 로켓크로스입니다. 인건비, 비용, 시간 등 다양하게 절약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로켓크로스로 어느 정도 반자동화가 완성됐다면 그때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이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자산이 쌓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의 내 자산 가치로 만들려면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영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쿠팡 로켓크로스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확보한 시간으로 네이버에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꼭 짚고 가세요. 쿠팡은 수수료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이버가 6% 수준이라면 쿠팡은 패션 카테고리 기준 11.5%예요. 쿠팡에서의 판매 계획을 잡고 있다면 타 플랫폼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브랜드 유통은 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소싱을 정말 잘한 게 아니라면 판매가를 시장 평균가에는 적어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격을 낮게 잡으면 마진이 없고 너무 높게 잡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마진율을 15에서 20%로 설정을 합니다. 단 이러한 마진율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건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로스율만 가지고 플레이하는 광고라면 그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알맹이도 없는 광고일지 모르거든요. 로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을 말합니다. 만원의 광고비를 써서 15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다면 로스율이 1500%가 되는 거죠.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1000원, 2000원짜리 일반 공산품을 사입해서 만원, 2만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들한테는 로스율 1500%가 완전 거의 고수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과 우리는 원가율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로스율만 가지고 아니면 쿠팡에서 광고를 다 돌려준 거를 본인이 광고 고수라도 된 것 마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광고에 대한 영상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적어도 마진율이 25 이상 나오는 제품 아니라면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쿠팡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가적으로 빠지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전에 무료로 업로드한 유료급 소싱 영상들이 많으니까 같이 참고하고 실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 교훈이었던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강을 듣고 교과서를 많이 봐도 직접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1g의 실행이 쌓여서 결국 1톤의 결과를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